오늘 뉴스 AS 시간에는 남해안동의 한 산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당 초등학교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길인데 넘어짐 사고가 잦아서 논란입니다. 우선 박주영 기자의 60초 브리핑입니다. 학부모들이 개선이 필요하다며 제보한 문제의 길입니다. 보시다시피 길의 폭이 워낙 좁아서 발을 한번 잘못 디뎠다가는 옆에 있는 개울로 빠질 것만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가 보겠습니다. 길 곳곳에는 이렇게 돌뿌리와 나무뿌리가 박혀 있어 성인들도 땅바닥을 제대로 보지 않고 걸었다가는 걸려 넘어져 다칠 것만 같습니다. 사당 초등학교 재학생의 약 10%, 그러니까 60여 명이 이런 산길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학부모들의 염려는 당연해 보입니다.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각종 위험 요소들로 가득했던 이 길에 이렇게 야자매트가 설치됐습니다. 취재 이후에 관악구청이 비교적 신속하게 개선 조치를 취한 건데요. 하지만 제 옆으로 보이는 이 샛길처럼 개선이 안 된 곳도 적지 않습니다. 사당초로 향하는 이 산길,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박주영 기자와 현장 상황이 어떤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직접 길을 걸어보기도 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니까 길이 짧지만은 않은 길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 길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네, 문제의 길은 이 사당 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직선거리로 봤을 때 한 200m 정도 떨어진 관악산 자락에 있는 산길입니다. 네. 자, 오른쪽으로는 다세대 주택이 밀집해 있는데요. 바로 이 주택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이 산길을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 갈래길이 있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산길은 크게 두 갈래길입니다. 네. 주택 밀집 지역을 기점으로 봤을 때 하나는 한일 유엔아이 2차 아파트 단지로 이어지는 약 250m의 길이고요. 다른 하나는 원각사로 이어지는 200m 정도의 길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60초 브리핑을 보니까 일부 구간에 또 야자 매트가 설치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나중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네. 그 전에 우선 어떤 위험 요소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돌뿌리와 나무뿌리가 길 곳곳에 산재해 있었다 보니까 네. 학생들이 걸려 넘어져 다칠 소지가 다분했고요. 게다가 비나 눈이 올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미끄러져 다칠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죠. 여기에 중간중간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 다니면서 친구들과 뭐 장난도 치고 또 뛰어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학부모들이 저희 취재진에게 이런 취재 요청을 한 이유도 네. 바로 학생들이 이렇게 장난치고 뭐 뛰어다니다 넘어져서 다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인데요. 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에도 뛰면서 장난치는 몇몇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러다 또 이렇게 돌뿌리나 나무뿌리에 걸려서 넘어지면 또 한바탕 울음소리가 나겠구나 그런 싶을 정도로 우려가 됐는데요. 네. 자, 어린 시절 사당초를 다녔다는 학부모도 만나볼 수 있었거든요. 네. 본인이 다닐 때도 위험했는데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학생들에게 위험한 길로 남아 있었다면서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는 모습을 네.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변한 게 없다라고 보면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길이라면 조금 평탄한 길로 가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럼에도 이용하는 건 이게 지름길이어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다른 우회로가 있습니다만은 이 학생들 말에 따르면 이 산길을 이용하는 게 아스팔트로 잘 포장된 그 우회로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뭐 학생들 걸음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네. 뭐 5분에서 10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회로인 아스팔트 길이 더 안전하다고만 볼 수도 없다는 게 학부모들 이야기예요. 네. 우회로의 경우 이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 강남순환도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이 일대 차량 통행량도 늘어서 오히려 산길을 이용하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게 학부모들 주장입니다. 네, 지금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차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자, 어쨌든 학부모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오래전에 좀 개선이 이뤄졌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게 그렇죠. 어렵나 봐요. 하지만 구청에서도 손을 쓸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바로 해당 산길이 사유지이기 때문이었죠.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함부로 정비를 했다가 이제 토지주들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정비를 하더라도 뭐 고사목을 치우거나 우거진 숲을 잘라내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나마 최근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에 따라서 일부 임야의 경우 매입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은 향후 어느 정도 정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또한 시일이 꽤
걸릴 문제이고요. 그래서 구청이 임시 방편으로 일부 구간에나마 네. 야자 매트를 설치한 겁니다. 토지주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언제든지 거둘 수 있는 야자 매트를 설치해서 최소한의 학생 안전을 도모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말씀처럼 야자 매트가 일부 구간에 설치가 맞습니다. 됐고 사실 이게 좀 영구적인 장치다라고는 보기 어려워서 아쉬운 부분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 비슷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도 있었다고요? 예.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정명고등학교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요. 네. 원래 이 학교 재학생의 상당수가 학교 후문으로 이어지는 산길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비나 눈이 오면 또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 길 또한 개인 토지이다 보니까 개선의 난항을 겪었어요. 근데 올해 상반기 아예 새로운 길을 만들었습니다. 마침 인근에 시유지인 배수지 유휴 공간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도비 2억 원을 들여가지고 이 공간에 안전 난간과 펜스, 또 미끄럼 방지 시설까지 갖춘 안전한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재학생 90%가 이 길을 통학로로 이용할 정도라고 합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시유지 유휴 공간이라는 네, 대안이 대안이 있었던 있었죠. 거죠. 네. 그렇다면 사당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안이 없습니까? 아쉽게도 정명고와 다르게 사당초로 향하는 산길 주변은 모두가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활용 가능한 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주들을 만나서 이제 일일이 설득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산길이 여러 필지에 걸쳐 있다 보니까 토지주들도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네. 토지주 수가 여럿인데다 그 가운데에는 종중 소유주까지 또 섞여 있어서 문제 해결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설령 토지주 설득 작업에 나선다고 해도 학생 안전이라는 이 공공성만을 내세워서 네. 이 제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이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기란 사실상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어떤 대안도 없다 보니까 수십 년 세월 동안 위험하게 방치되어 온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얼른 도시공원 일몰제 적용이 돼서 이 매입이 마무리되고 일부 구간이라도 산책로 형식으로라도 이 개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참 학생 안전을 등한시할 수도 없고 또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할 수도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인데요. 말씀처럼 좀 대안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주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